오늘 AI 싱킹메이커 1호 교재교육 진행을 맡은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문혜연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 활용하셔서 교육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보면은 첫 번째로 AI 싱킹 메이커 교재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아로봇이랑 AI 싱킹 메이커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AI 싱킹 메이커 교재 소개에서는 교재 구성 및 제공 자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다음 홈페이지 활용법과 주차별 수업, 베이징 메가기가 교재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AI 싱킹 메이커 앱 소개에서는 AI 싱킹 메이커 앱 다운로드 방법과 AI 싱킹 리모컨, AI 싱킹 카드, AI 싱킹 메이커를 활용한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싱킹 메이커의 교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재는 베이직, 메가, 기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령은 아래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만 3세, 만 4세, 만 5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구성은 두 가지 구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AI 싱킹 메이커 구성입니다. 교재가 있고요.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에는 패드와 아로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로 블럭이라는 이렇게 로봇 4대당 한 상자에 아로 블럭이 나갈 거고요. 한 상자에는 약 84개의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럭은 레고 블럭과 비슷하고 모든 레고와 똑같이 호환이 되는 그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는 맵보드가 있습니다. 맵보드는 수업 맵보드와 교실 맵보드로 나뉘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이즈가 크게 가늠이 안 가시는데 수업 맵보드는 4명이서 함께 사용하는 맵보드이고요. 교실 맵보드는 한 반의 친구들이 다 같이 놀이하는 커다란 맵보드예요. 그래서 수업 맵보드는 종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교실 맵보드는 현수막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싱킹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가 AI 싱킹 메이커 구성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AI 싱킹 메이커 블럭 구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재 포함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로블럭, 뒤에 아로블럭 상자 앞에 조그만한 추가 블럭이 새로 생겼죠. 이거는 천주머니에 담겨져 가는 추가 아로블럭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로블럭 상자는 4명의 친구들, 로봇 4대당 한 상자니까는 4명의 친구들이 한 상자로 놀이를 하지만 AI 싱킹 메이커 블럭 구성에서는 추가 아로블럭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 아로블럭은 유아 한 명당 한 개의 주머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주머니에는 약 20개에서 30개의 블럭이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는 아로블럭 상자에는 없는 특별한 조각들이 포함돼서 갈 거예요. 특별한 조각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깃발 블럭 또는 경찰차를 만들 때 필요한 사이렌 블럭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아이들이 같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블럭들이 이 추가 블럭 주머니 안에 담겨져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럭 주머니는 아이들이 원해서 사용해도 되고 원해서 사용한 다음에 가정으로 보내셔도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레고 블럭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셔도 집에 있는 블럭이랑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맵보드는 수업 맵보드와 교실 맵보드 동일하게 제공되고요. 싱킹 블럭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거는 블럭 낱장 교재예요. 아이들이 아로 블럭 상자 외에 추가적으로 블럭이 나가다 보니까는 조금 더 먼 내에서도 많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가정으로 가져갔을 때에도 주제에 맞춰서 다양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블럭 낱장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원래 상황을 보고 원장님이랑 선생님들께서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월별로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연간 교육계획안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 베이직 메가 기가 아이들이 1호부터 스페셜호스까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1년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월간 교육계획안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월별로 중앙교육계획안이나 월간교육계획안 나가실 때 함께 찝어서 배부해 주시면은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코딩 수업, 컴퓨팅 사고력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교사 가이드와 교사 자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때 아무래도 미술 교재나 뭐 과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처음 보는 교재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주제로 하고 AI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발문을 통해서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 가이드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수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그런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는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서는 지나갈 때에는 잘 기억을 하지만 나중에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보실 수 있도록 매뉴얼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맵보드, 좀 전에 보셨던 수업 맵보드와 교실 맵보드 이 두 가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으로 제공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싱킹 블럭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는 월별로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월별로 중강의를 통해서 교재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이 교재 교육은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유튜브에 저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시면은 방문 교재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공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3년에 새로 개편이 돼가지고서는 아직은 아로싱킹 검색하시면은 이전 홈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적어드린 도메인 주소 치고서는 들어오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위에 사람 모양의 버튼 눌러주시고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회원가입 문구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닉네임 설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원명과 반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사에서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지사명과 또 가로 열고 이름과 직급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자료는 홈페이지 내에 위를 보면은 각 프로그램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AI 싱킹 메이커 자료실을 선택하시면은 여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차별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총 4주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1주차는 싱킹 아이디어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활용하고요. 여기에서는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 2주차에는 싱킹 메이킹 시간으로 교재와 아로 블럭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고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설계를 상상합니다. 그 다음 3주차에는 싱킹 오더 시간이에요. 교재와 아로블록, 패드, 맵보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요. 생각을 실제로 적용하는 조작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그 다음 4주차는 싱킹 디자인 시간으로 교재, 싱킹 블록, 패드를 활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상상한 내용을 디지털로 구현해 봅니다. 이렇게 총 4주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4주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만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주차에 4주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이전에 저희 싱킹 메이커 교재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로봇을 한 달에 한 번만 만졌었어요. 그런데 AI 싱킹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2주차, 3주차 두 회에 걸쳐가지고 아이들이 로봇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 특징으로 알고 활동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AI 싱킹 메이커 베이직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베이직 메가 키가 전부 다 상세하게 한 장 한 장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PT가 약간 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제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곳곳에 빈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배우기 전 또는 후에 아이들이랑 한번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교재를 배우기 전에는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고요. 교재를 배우고 난 후에는 기억에 남는 것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에 따라 다 똑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연령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지를 이제 교재를 넘기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목표와 주차별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차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교재 내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목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표는 첫 번째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AI 싱킹 메이커 교재를 통해서 디지털 도구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함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창의성과 자율성 강조입니다. 아이들이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아로보 또는 싱킹 블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자 함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AI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입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컴퓨터처럼 문제를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마지막 목표는 비판적 사고체계 확립입니다. 정보를 이루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교재 내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옆에 가장 뒷정의 표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로 등장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재별로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업하시기 전에 한번 위에 보면은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AI 싱킹 메이커의 세계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우리랑 함께할 이 혜리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로비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탐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팁은 1년 동안 함께할 등장인물들을 탐색하고 친밀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 보시면은 앱 다운로드 및 실행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싱킹 블럭 기억나시죠? 그 싱킹 블럭은 교재와 함께 가정으로 배부되는 자료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핸드폰으로 앱만 다운받으시면은 언제든지 활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교재 내에 삽입되어 있으니까는 이 부분 알려주시면 되고요.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도 어렵게 느껴지신다 할 때에는 위에 보시면은 앱 사용 설명서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서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교재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1호에는 놓쳤는데 2호, 3호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서 해보고 싶으시다 할 때 교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점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팁은 가정 연계 자료로 활용하는 게 활용 팁이에요. 자,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이직의 목차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주차 싱킹 아이디어 활동과 2주차, 3주차, 4주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활동명과 다양한 주제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명은 안녕 알아보시고요. 핵심 역량은 공동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놀이 주제는 나와 가족이고요. AI 주제는 디지털 도구입니다. 목차에서 잠깐만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렇게 스티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이 스티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스티커를 사용하는 활동이라는 뜻이고요. 중간에 지금 여기에는 교사 가이드라고 써져 있는데요. 교사 가이드는 선생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이 QR코드면은 QR코드만 찍으시면은
핸드폰으로도 PDF 파일로 교사 가이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교재 중간중간 보면 여기 보시면 뉴스로 배워요라고 나와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추가적으로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QR코드로 넣어놨으니까요. 수업 진행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초반에 이야기해서 잘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켜놓고서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강의를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채팅방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소통하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직 1-1이에요. 1-1은 안녕 아로봇이라는 활동이고요. 좀 전에 보았던 우리 혜리라는 친구 보이죠? 이 혜리라는 친구가 아로봇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로봇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아로봇이 풀풀 자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 아로봇을 어떻게 깨워야 될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실제 아로봇을 아이들이랑 보여주면서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로봇과 같은 우리 주변의 아로봇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도 아로봇 친구인데 텔레비전을 깨울 때는 어떻게 깨울까? 어떻게 켤까를 이야기 나누면서 리모컨으로 켜요. 리모컨에는 어떤 버튼으로 TV를 켤 수 있을까? 전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전원 버튼은 아이들이 모르지만 또 모양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그럼 이렇게 전원 버튼으로 켜지는 아로봇의 친구는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신 다음에 아로봇의 전원 버튼을 한번 찾고 눌러서 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전원 버튼으로 켜지는 디지털 도구에 대해 이해하고 아로봇도 디지털 도구임을 알아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로봇이 어떻게 전원 버튼으로 켜지는지 확인을 해봤었죠. 그래서 켜질 때 어떤 움직임으로 켜졌는지, 어떤 표정으로 켜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내가 본 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3세 아이들이 3월에 뭔가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걸 보면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삐덕이는 수준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전원이 켜진 아로봇의 변화를 탐색하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 여기까지도 1주차예요. 1-2에서는 이제 내 친구 아로봇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아로봇은 좀 전에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켜졌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로봇은 표정이 있는 친구구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로봇은 색깔도 표현할 수 있고요. 표정도 여러 가지 표정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AI 싱킹 메이커는 무슨 색이지? 하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연두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때 우리 아로봇은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색깔을 하면 내 표현을 할까? 아니면은 반짝반짝거리면서 표현을 할까? 아니면 연두 색깔, 초록 색깔에 뭔가 물건이 떠서 우리가 색깔을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이랑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다음에 제공되는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따라서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생각한 걸 그림으로 그려봐도 됩니다. 이때는 실제 아로봇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 상상한 것을 표현해 보기만 할 거고요. 3주차 때는 이제 진짜 실제로 아로봇을 만져보면서 아로봇이 이렇게 색깔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표정을 표현하는구나 하고 1주차 때 내가 표현했던 거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로봇은 표정도 나타내고 또 색깔도 나타내는 친구인데요. 또 쌩쌩 움직이기도 잘한대요.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한번 아로봇을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로봇으로 선생님이 사전에 싱킹 리모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오른쪽, 왼쪽으로 도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스티커를 사용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이랑 앞으로 가는 때는 어떤 색깔 버튼을 눌렀었지?
하고 스티커로 붙여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수업 포인트는 방향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방향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싱킹 리모컨이라고 하면 아직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리모컨을 할 때에는 이렇게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드 형태로 알고리즘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 아이들이 위나 앞으로 가는 거나 뭐 뒤로 가는 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대한 방향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때 색깔로 인지해 놓으면은 또 쉽게 수업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활동은 끝이 났어요. 1주차 활동에서는 거의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활동이 많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주차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혜리랑 아로피가 친구가 됐죠. 1주차에 친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로피가 아로비의 세상을 한번 혜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같이 함께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택배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기사님이 가져다 주시죠. 하지만 아로봇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로봇이 드론으로 변신해가지고서는 택배를 어디서든지 아무리 먼 곳이어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를 위해 가지고 로봇 강아지로 또 변신을 해가지고 아로봇이 할머니랑 함께 산책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다음 제공되는 스티커를 떼어내서 알맞은 모습으로 붙여보고 다시 한 번 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달라질 미래 생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가 되었어요. 2-2에서는 이제 나는야 변신 로봇이라는 활동이고요.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변신된 아로봇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아로봇이 있다면은 어떤 아로봇과 함께하고 싶은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로봇과 아로블록이라는 활동이 2-3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고정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매달 이달의 아로블록이 다르고 또 표현된 아로블록이 매달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공되는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을 사용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실제 아로봇과 아로블록, 또 선택한 구성에 따라서 추가 아로블록,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서는 아로봇, 이전에 내가 그려가면서 상상했던 아로봇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수업 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로블록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원데에서는 모든 자율선택 교구 같은 경우에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서 사용하긴 하지만 로봇을 꾸미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블록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분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더 멋지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이달의 아로 블럭을 활용해가지고서는 4명의 아이들이 딱 맞게 분배되게 해서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달의 아로 블럭은 4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 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보면서 하고 또 이러하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기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주차가 끝나게 됐고 3주차가 진행이 돼요. 3주차에는 직접 아로봇을 움직여 본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교재 내에는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담아 놓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사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교사 자료에 M 모양 크게 담아 놨고요.
앱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로비 화면도 크게 담아놨어요. 또 로비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아이콘들에 대해서도 크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과 나비 모양의 블루투스 버튼을 찾아 연결할 때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 자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유아 수준에 따라 AI 리모컨 화면 실행 및 화면 잠금 후 유아에게 배부해요를 수업 포인트로 제가 담아 놓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준에 따라서 앱을 직접 실행하고 또 아이콘을 선택해 보면 좋겠지만은 또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패드에 이제 앱 실행하고 리모컨까지 켜놓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화면 잠금만 눌러서 깜깜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이들 배부해 주시고 화면 켜서 바로 활동 진행하도록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옆에는 이제 아로봇을 직접 움직여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로봇과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이때 아로블록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니까는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이랑 같이 함께 약속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선을 계획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시간이고 이제 로봇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규칙과 약속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이 부분이 잘 지켜지면은 아이들도 이제 꾸준하게 잘 지켜가니까는 첫 시간에는 이 점 꼭 유의해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2에서는 어떠한 메소드로 어떠한 미션을 해결할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과 똑같은 맵보드가 제공이 될 거고요. 이 맵보드는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맵보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로봇을 디지털 세상의 다양한 것으로 변신을 시켜 보았었죠. 그래서 변신한 아로봇과 싱킹 리모컨 앱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디지털 세상 곳곳을 다녀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버튼을 자유롭게 실행해보며 AI 싱킹 리모컨의 기능을 익히고 흥미를 느껴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3월이고요. 우리 만 3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미션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봇을 이제 자기가 꾸며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꾸며보고 또 앱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색깔도 바꿔보고 속도도 바꿔보고 표정도 바꾸고 이리저리 움직여보면서 익히는 게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앱과 관련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실 맵보드가 제공이 된다고 했었죠. 교실 맵보드는 우리 한 반의 아이들이 함께 모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맵보드예요. 그래서 크기가 아주 좀 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부모님 참여 수업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맵보드이다 보니까는 참여 수업을 할 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호수별로 모아놨다가 참여 수업할 때 이제 로테이션으로 활동을 돌아갈 수 있게끔 계획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성 활동으로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실 맵보드 같은 경우에는 교재랑은 연관성이 꼭 딱 맞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로 담아냈기 때문에 또 호수별로 모으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겹치는 것들이 있고 또 모아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뭔가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성 활동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환경 구성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떤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랜드나 이런 현수막처럼 정말 현수막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나와 있다던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현수막처럼 쓸 수 있게끔 제공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경 구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주차가 되었어요. 4주차가 되면은 우리 싱킹 블록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우리 싱킹 블록이 무엇을 하는 블록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싱킹 블록과 똑같은 모양의 블록을 A4 용지 사이즈의 2개의 블록을 담아서 제공이 돼요. 선생님들께서 출력하신 다음에 오려서 코팅하시고
굳이 찍찍이 보슬이 붙여가지고 칠판에서 아이들이랑 먼저 싱킹 블럭 활동하기 전에 알고리즘 짜보는 활동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싱킹 블럭에서는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블럭 놀이를 할 때에는 시작 블럭을 가장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그림 블럭을 끼우고 끝 블럭을 끼워야 된다는 거. 알고리즘으로 짤 때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활용해가지고서는 시작, 만약에 아로봇이 세탁기가 된다면 하고서는 끝 블럭 끼워보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이들이랑 이제 한 명씩 나와서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싱킹 블럭의 명칭을 알고 시작과 끝 블럭 사이에 그림을 연결하는 것을 이해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옆장을 보시면은 스마트폰 안에 블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첫 시간인 만큼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까 봐 이렇게 순서대로 조각들을 모아놨어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동일한 색깔의 블럭을 한번 올려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킹 블럭을 활용하는 활동이고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교재 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도 제공되고 아니면 블럭만을 이렇게 크게도 제시를 해놔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앱을 사용하셔서 촬영을 하실 때 그때 이 교사 자료를 활용하셔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싱킹 블럭 활용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래밍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 자료로 담아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순서에 맞게 아이들이 싱킹 블럭을 나열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그냥 경험해보는 정도까지로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 앱에서 카메라 화면이 켜진 다음에 이 나열한 블럭들을 찍어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작다 보니까는 일어나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1호 블럭은 일어나서 찍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어나서 찍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의자 위로 올라가서 찍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 블럭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사후 활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프로그래밍한 활동에 어떤 결과 화면이 나왔었는지 스티커를 사용해서 붙여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결과를 확인하고 알맞은 결과 화면과 연결해 보면서 오늘 우리 이런 내용 배웠었지? 로봇이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이러한 물건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나눠보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블록 낱장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게요. 블록 낱장은 모든 연령이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베이직에서만 소개해 드릴게요. 블록 낱장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 교재랑은 좀 달라요. 낱장 교재이기 때문에 펼치면은 이렇게 3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공동체랑 뭐 나와 가족이랑 디지털 도구라는 주제를 갖고 교재 내에서 활동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교재 내에서도 진행을 해보았지만은 추가 블록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표현들이 담겨져 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계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제와 연계한 확장 활동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가정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연계 배부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베이직은 여기까지예요. 혹시 베이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럼 저는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AI 싱킹 메이커 메가입니다. 메가의 목차도 마찬가지로 베이직처럼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활동명과 각각의 주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친구가 생겼어요. 활동이에요. 우리 메가의 주인공 친구는 안나라는 친구예요. 그러고 옆에 보이시는 베이직에서는 ROB였죠. 메가는 ROM이라는 친구랑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나는 한 살이 더 많아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대요. 혼자 양치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놀이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 땡땡방 친구들은 한 살 더 먹으면서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나가 혼자서도 즐겁지만 함께하면 더 즐겁대요. 그때 우리 ROM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ROM이랑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친구 아로봇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보면 돼요. 그 다음 1-2에서는 우리 아로봇이 궁금해요라는 활동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온 AI 로봇 아로봇, 이 ROM은 어떤 친구일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ROM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자신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나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럼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안나가 만약 나쁜 것을 가르쳐 주면 이라고 하자 우리 ROM이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쁜 것을 배우고 사용하겠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듣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그렇다면은 ROM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야기만 나눠보고서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제공되는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이들이랑 함께 ROM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AI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도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해 봅니다. 그 다음 옆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사람을 좋아하는 아로봇은 표현하기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스티커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자, 이때에는 실제 아로봇을 가지고서는 선생님들께서 시연을 하면서 아로봇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제공되는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아로봇의 다양한 명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만 3세에서는 아이들이 명칭까지는 이해하지 않았지만은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확한 명칭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카미블루를 가지고 있는데 싱킹 메이커 1호 책이랑은 다르다고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희 오늘은 AI 싱킹 메이커 교재 교육이에요. 그래서 싱킹 메이커 교재 교육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아로봇 활용한 AI 싱킹 메이커 교재 교육이에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제공되는 교사 자료 활용하셔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아로봇의 다양한 명칭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봇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은 어떻게 생겼는지 활용한 다음에 아로봇의 전원 버튼을 같이 함께 닫고 켜볼 수가 있어요. 이제 스티커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색깔을 마음으로 표현해보고 표정을 기본으로 하고 표현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용감한 마음의 색을 아로봇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지, 고마운 마음은 어떤 색일지 한번 상상해서 붙여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볼 수 있어요. 표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표정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아로봇을 가지고 왔냐면은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아로봇을 가지고서는 수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아로봇이 내가 아로봇이 되어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1주차에서 아로봇이랑 안나가 친구가 되었죠. 이제 두 친구가 돼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둘이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둘이서 타는 놀이기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서는 아이들이랑 함께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함께 탈 때 안전한 놀이기구를 떠올리시면은 좀 더 찾는데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에서는 우리 서로 함께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앞전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 놀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세계에는 함께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자 만들어진 놀이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놀이터, 분홍시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있는 이러한 분홍시소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제공되는 교사 자료에 실제 그림 자료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높고 큰 장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 이런 장벽이 생기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뉴스로 배워요라고 되어 있죠. QR코드. 이 QR코드 누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I 싱킹 메이커의 가장 큰 특징은요. AI를 주제로 두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풀어낸 내용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해하는 것,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장 큰 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이들의 생활 주제에도 맞췄지만은 그 안에서 다양한 것을 자연을 사랑하고 뭐 인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낸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활동 포인트는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분홍 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러면은 우리 아로봇이 변신을 하게 된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우리 아로봇이 변신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이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베이직에서처럼 매달 고정되는 페이지예요. 이달의 아로블럭과 또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아로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로블럭 사용 약속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아로봇이랑 아로블럭 상자, 추가 아로블럭 주머니를 활용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 만큼 약속과 규칙을 지키면서 아로봇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주차가 되면은 이제 아로봇을 직접 조적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다양한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아로봇이 실제로 이런 놀이기구가 되면 좋겠다 하고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았는데요. 3주차 때는 또 새로운 문제에 아이들이 다가가게 돼요. 더 재미있고 즐거운 놀이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소는 함께 타는 기구이지만 두 명이서밖에 못 타죠. 그리고 탄다고 해도 마주보면서 네 명의 친구들이 함께 마주보면서 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네 명의 친구가 함께 시소를 마주보고 탄다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네를 탄다고 했을 때 서로 앞만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는 탈 수 없을까 하는 놀이기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위에 거 말고도 또 더 재미있는 놀이기구 또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흥미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로봇을 사용해서 내가 상상하고 표현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활동, 약속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베이직에서처럼 똑같은 자료가 메가에도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활용하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패드를 활용한 아로보 조작 방법을 익혀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맵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교재 내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맵보드가 제공이 되고 마찬가지로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사용하는 맵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한 아로봇과 AI 싱킹 리모컨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미션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여기 곳곳에 웹보드 곳곳에 다양한 친구들이 놀이를 하고 있죠. 이 친구들에게 내가 변신한 아로봇으로 여러 가지 놀이기구로 변신한 아로봇으로 이 곳곳의 친구들과 함께 이동해 보는 게 이달의 미션입니다.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활동 미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첫 시간인 만큼 아이들이 다양하게 한번 표현도 해보고 이제 다양하게 조작도 해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미션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냥 아이들이 흥미롭게만 재미있게 싱킹 메이커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만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아로보 조작에 흥미를 갖고 다양한 기능을 탐색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대형 웹보드가 또 제공이 되는데요. 베이직이랑은 또 다른 모습의 웹보드죠. 여기에는 교사 자료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교사 자료도 다운받으셔서 함께 놀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활동 방법이 저희가 제공이 되지만은 대형 이 교실 웹보드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아이들이랑 선생님이 직접 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제공되는 내용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또는 아이들이랑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라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 팁 1번은 아이들이 이제 교실마다 블럭들이 있잖아요. 그 블럭들을 세워서 장애물을 만들고 미로를 탈출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 제공되는 이제 맵보드와 동일한 모양의 요소들이 있죠. 이 요소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순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분홍 색깔 선풍기 모양의 분홍 색깔에서 주황 색깔을 갖다가 노란 색깔 선이 있는 곳을 찍고 어디로 도착하자 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 순서에 맞게 이동해보는 이런 알고리즘대로 이동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활동이 진행이 돼요. 4주차에는 마찬가지로 싱킹블럭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나가 싱킹블럭과 싱킹블럭이란 무엇이지? 하고 알아가는 활동에 이런 말풍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말풍선 읽어주시면서 싱킹블럭이란 이런 활동이구나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싱킹블럭 조각들이 제공되니까는 이거 활용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알고리즘을 미리 한번 짜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시작 블럭을 먼저 끼우고 만약에 선생님은 그네를 타고 목마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를 탈 거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그 순서에 맞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 순서에 맞게 블럭을 끼워서 끝 블럭까지 연결을 해서 알고리즘 순서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수업 포인트는 싱킹 블럭의 특징과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2 함께하는 놀이터라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친구의 놀이계획표와 나의 놀이계획표가 있어요. 친구의 놀이계획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작과 끝 블럭 사이에 그네와 미끄럼틀, 목마, 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친구가 시소에서 함께 만나서 타기로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전부 다 혼자서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인데 시소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놀이 계획표를 세울 때 친구가 혼자 노는 놀이기구를 선택했을 때는 나는 그네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네 말고 다른 놀이기구를 선택하고 친구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을 때는 나는 또 다른 혼자 타는 놀이기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쭉쭉 하고 마지막에 시소를 탈 때에는 같이 타게끔 시소 블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티커로 활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스티커로 한번 적은 다음에 싱킹 블럭으로 내가 스티커를 붙여본 대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선생님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교사 자료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신 다음에
앱을 사용하셔서 촬영을 해보시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는지 아이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패드를 배부해 주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찍어볼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떠올리면서 우리 시소는 같이 타겠다는, 혼자 타는 놀이기구는 서로 같이 타지 않겠다는 조건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은 AI 싱킹 메이커 앱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QVIR 코드를 앱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 싱킹 메이커 앱을 실행을 하시면은 카메라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카메라 화면으로 QVIR 코드를 인식해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블록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사후 활동이 진행된다고 했었죠. 사후 활동에는 또 다른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아로복과 안나가 함께 놀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두 친구가 놀이 계획표를 짰는데요. 이번에는 시소를 먼저 탄대요. 그리고 안나는 그네를 2번이나 타고 싶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로 한번 알고리즘을 짜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QVIR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활동은 아니고요. 스티커로 알고리즘만 짜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가 끝이 났어요. 또 베이직을 하고 나니까 메가가 또 금방 끝났죠. 혹시 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기가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AI 싱킹 메이커 기가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주차별 나와 있고요. 다음 활동명과 핵심 역량 각각의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에는 기가 1호에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것들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있고요. 핵심 역량은 공동체, 놀이 주제는 우리 마을, AI 주제는 AI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이에요. 1-1. 아무래도 이제 만 5세다 보니까는 이전 연령이랑 다르게 뭔가가 좀 빽빽하게 채워졌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우리 주인공인 친구, 남자친구는 노아이고요. 여자친구는 미나예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분홍색의 로봇 친구는 아로 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아라는 친구가 길가에 있는 올록볼록한 노란색의 바닥을 보고서는 이게 뭐지? 이거 왜 있는 거지? 라고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로쥐가 점자 보도블록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변 곳곳에 저 노란 점자 보도블록처럼 곳곳에 있는 작은 배려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보도블록의 실제 사진 자료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함께 보도블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이 보도블록을 통해서 점자에 대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자는 누구를 위해 배려한 것이고 우리가 몰랐지만은 우리 생활 곳곳에 이 점자를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왜 이러한 점자는 노란색을 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의 노란색의 물건들이 그 이유와 점자 보도 블록의 각각 모양에 따라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교재 내에 음향 신호기라던가 그늘막이라던가 쉼표 의자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배려하는 물건이라던가 배려하는 곳곳의 물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약자를 위한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주변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구조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 아로봇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로봇을 가지고 아로봇의 명칭, 메가와 마찬가지로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본 다음에 우리 아로봇과 같이
아로봇에는 화면도 있고 바퀴도 있는데 화면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물건들, 바퀴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주변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에 사진이 담겨져 있지만 작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사 자료로 크게도 담아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이해해보고 쓰임이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아로봇과 공통점을 가진 우리 주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우리 노아 미나랑 아로쥐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세 친구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쥐가 나는 새로운 거 발견하는 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거는 정말 신나는 일이래요. 근데 마침 노아랑 미나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두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아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 곳곳에 다양한 디지털,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우리 나의 도움을,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는 어떤 로봇이 있을까? 그 외의 로봇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아가 경험한 디지털 도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1이 되면은 누군가를 돕는 발견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또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림 자료가 함께 커다랗게 제시가 되는데요. 햇빛이 쨍쨍 찌는 여름 더운 날 빨간불이에요. 우리 두 친구가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이랑 같이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지, 이러한 일이 있었을 적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로 했었는지, 또는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러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글자로 한번 적어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림은 깜깜한 밤에 우리 아이들 2명이서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려고 하는데 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러한 경험은 있었는지 또는 이 두 친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눈 것을 글자로 써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떠올려 볼 거예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는 우리 두 친구들에게 두 상황 속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지 글자로 적어 보았다면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것이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이제 2-2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로블록을 사용해서 아로봇을 꾸며보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로블록이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달의 아로블록은 어떤 것이고 각각 몇 조각들이 있는지 옆을 보면서 숫자를 세어보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로블록 사용 약속판 활용해 주실 수 있고요. 아로봇과 아로블록 상자, 추가 아로블록을 활용해서 활동 진행합니다. 수업 포인트는 아로블록의 아로블록의 특징과 쓰임을 이해하고 이달의 블록을 관찰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그 다음 2-3에서는 우리 앞에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었죠. 이제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만약에 블럭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블럭으로 표현된 아로봇의 모습을 한번 구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한 것을 설계하는 경험을 해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요 라고 해서 아래에 다양하게 표현된 아로봇이 있어요. 베이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설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활동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1에서는 마음 나누기 활동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1-1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은 보지 않고 이제 주변 곳곳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었죠. 우리 주변에 도움을 주는 물건들을. 근데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려들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다양한 인물의 상황을 이해하고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다음 이제 아로봇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과 약속이 나와 있어요. 메가에서도 동일한 페이지가 있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가도 똑같은 자료가 제공이 돼요.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이직이랑 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실행해서 앱을 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이와 수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수 있는데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확히 인지하면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앱은 패드 화면은 어떻게 켜고 또 AI 심층 메이커 앱을 어떻게 실행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떠한 각각의 아이콘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앱은 어떤 거고 블루투스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순서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순서대로 자신이 스스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수업 포인트는 아로봇을 움직이기 위한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맵보드가 진행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맵보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 맵보드는 자세히 보면은 왼쪽은 날이 밝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날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미션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로봇으로 꾸민 아로블럭으로 꾸민 아로봇과 AI 싱킹 리모컨을 가지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베이직이랑 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미션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걸로 진행했다면은 기가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주어지고 미션에 따라서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각각의 미션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맵보드를 보시면 지금 교재 내 맵보드를 보시면은 옆에 왼쪽에 내가 만든 미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1번을 잘 따라온다, 미션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잘 따라온다면은 이번에는 아이들이 맵보드를 보면서 직접 한번 미션을 만들어 보고 4명이서 함께 사용하는 친구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공되는 교실 맵보드예요. 교실 맵보드 기간은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활용 팁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게 나와 있는 O와 X로 나뉘어 가지고요. 선생님이 퀴즈를 내면은 아이들이 O 또는 X로 선택해서 나뉘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길러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곳곳 네모 칸을 보시면 뭐 행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별도 있고 우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로 아이들이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좀 전에 메가에서처럼 알고리즘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교사 자료 활용해서 그것처럼 선생님께서 지구, 별, 행성을 따라가세요 하면은 아이는 지구, 별, 행성, 지구, 별, 행성만 따라서 가도록 진행해도 돼요. 또는 이제 선생님이 노래, 음원을 틀어주신 다음에 뭐 지구로 이동하게끔 아이들을 유도하시고 음원이 끝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뭐 지구로 이동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가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는 드렸지만은 아이들이랑 활동하다 보면은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창의적으로 활동을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차가 되면은 싱킹 블록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기가에서는 메가랑 베이직이랑은 좀 다르게 단순히 싱킹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ROG에게 너 같은 로봇과 컴퓨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여?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ROG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내 움직임은 모두 알고리즘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싱킹 블록이 등장해서 내가 알고리즘을 알려준다고 해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싱킹 블록으로 한번 알고리즘을 짜보는 활동으로 진행됨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말풍선이 담겨진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서대로 명령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구나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에서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발견이라는 활동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눴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러한 상황 속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 활동을 이제 싱킹 블럭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있고요. 노인이 있고요.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전구도 있고요. 소리도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 자료로는 이렇게 동일한 싱킹 블럭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사이로 어떠한 장소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사용해서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짜보는 활동입니다. 우리 교재 아래를 보시면은 우리 노아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안전하게 건넜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시작 블럭, 아이, 횡단보도, 그다음에 깜빡깜빡 빛나는 빛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활동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노아가 짠 알고리즘을 보면서 싱킹 블럭으로 동일하게 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교사 자료를 활용해서 커다랗게 보여주시고 앱을 사용해서 한번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된 거를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패드를 배부해 주시고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는 생각한 것을 알고리즘으로 명령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표현해 보는 게 수업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후 활동이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기가의 사후 활동에서는 시작과 끝 블록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왔어요. 또 다른 누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 또 어떠한 도움을 줄까에 대한 것이 블랭크로, 빈칸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빈칸을 아이들이 직접 채워보고 빈칸에 프로그래밍된 결과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 속에서 조건을 이해하고 알맞게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봅니다. 자, 이렇게 기가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교재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소개만 남아있어요. 아로봇이랑 AI 싱킹 메이커 앱에 대한 소개가 남아있는데 혹시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지금 확인하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이어서 아로봇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드웨어 교육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로봇의 이름은 아로봇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아로봇에 여기 울럭불럭한 블럭 끼우는 곳을 블록존이라고 하고요. 바퀴가 있고요. 화면은 LCD입니다. 아이들한테는 화면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로봇의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C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로봇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블록존에 4개만 좀 다른 형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안에 이제 쇠로 된 부분들이 보일 건데 이거는 센서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 연계가 가능한 로봇이기 때문에 나중에 센서 블럭이라는 걸 사용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그때 사용하는 센서존, 센서 블록을 사용하는 센서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앱은 AI 싱킹 메이커라는 앱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하시고 다운은 3월부터 가능하십니다. 저 앞에서 보셨던 앱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화면이고 로비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비 화면에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왼쪽에 위에 보시면 도움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고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도움말 버튼은요. AI 싱킹 메이커 앱 내
각 아이콘에 대한 활동이 안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에서도 다운받으실 때 선생님들께서 설명 안 해주셔도 도움말 보시면은 각각 어떤 활동을 하는 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이 부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설정에는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로비 화면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고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기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패드랑 연결해야 될 아로봇을 가까이 두고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블루투스가 이제 연결이 됐다면은 각각의 아이콘들을 실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아이콘들마다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AI 싱킹 리모컨입니다. AI 싱킹 리모컨은 아까 로비 화면에서 잠깐 보셨죠? 이렇게 리모컨 모양의 건물로 생겼어요. 이 건물을 이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좀 전에 아마 맥보드에도 제가 이미지를 첨부해 놨기 때문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보실 거는 블루투스입니다. 위에 블루투스가 만약에 위에 1번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 있다면은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로비 화면으로 가셔서 연결하시는 게 번거로우시니까는 여기 리모컨 화면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비 화면에서 블루투스가 잘 연결됐다면은 2번 화면처럼 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이제 베이직에서 교재 설명할 때 아이들이 앱 실행하는 방법을 만약에 잘 따라오면은 진행하실 수 있는데 잘 따라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미리 켜주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 리모컨 화면 여기까지 켜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키게 되면은 아로본 연결이 안 됐으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겠죠. 이때 이제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화면 잠금해 주신 다음에 아이들이랑 패드랑 아로본 나눠주시고서는 여기서 바로 아이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사세, 망우세 같은 경우에는 로비 화면에서 직접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예요. 배터리는 1번은 이제 초록색일 때 이렇게 배터리가 가득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전이 필요하지만 활동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해달라는 뜻입니다. 충전이 필요할 때는 조전에 보셨던 아로보 충전 단자, C타입의 충전 단자 보셨죠? 거기에 충전기 연결하셔서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는 색깔 버튼이에요. 색깔 버튼을 선택하면 터치하면 이렇게 어두컴컴해지고요. 버튼을 터치하면은 아로봇 LCD 화면에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속도 조절바예요. 조절바를 이동하면 아로봇의 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노란색으로 가면 속도 느리게 가고요. 속도 가운데로 가면은 속도 보통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빠르게 갑니다. 이때에는 가운데 바를 손으로 잡고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시는 속도로 터치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바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표정 버튼이에요. 표정을 선택하면 우리 아로봇의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 사랑, 화남, 슬픔, 축하, 호기심을 표현하는 표정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는 이제 아로봇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요.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것,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뒤로, 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은 아로봇이 회전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누르면은 아로봇이 왼쪽으로 회전하고요. 초록색을 눌러주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로봇이 정말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왼쪽 회전 버튼으로 아로봇을 방향을 돌려주시고 앞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경적 버튼이에요. 누르면은 빵빵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은 AI 싱킹 카드예요. 그래서 카드로 된 성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이 나오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은 AI 싱킹 메이커 앱 로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은 이렇게 생겼어요.
AI 싱킹 리모컨에서 확인하셨었죠. 만약에 로비 화면에서 블루투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면은 이렇게 회색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로비 화면에서 가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이거 누르셔도 연결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로비 화면에서 만약에 연결이 잘 된다면은 이렇게 분홍색의 블루투스가 켜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버튼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리모컨에서는 누르는 대로 아로봇이 움직였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가운데 빈 공간에다가 카드를 올려가지고서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실행 버튼을 눌러서 아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앱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실행 버튼이고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실행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은 멈춤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때 실행 중인 명령을 멈춰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 버튼이 있고요. 내가 이 위에다가 올려놓은 카드들을 모두 삭제할 때 그때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은 모두 삭제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카드를 낱개로 선택해서 삭제하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낱개로 이제 터치를 하시면은 카드에 X자 버튼이 떠요. 그래서 하나씩 삭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에는 저장하기랑 불러오기가 있는데요.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활동 중에 또 알고리즘이 2주차에 걸쳐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은 이동 탭이에요. 아로봇의 이동을 위한 방향 기능이 담긴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이 있고요. 좀 전에 베이직에서 보셨었죠. 베이직에서 제가 방향키 설명하면서 잠깐 이미지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색깔이 리모컨이랑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 다음은 색깔 버튼입니다. 아로봇의 LCD 화면에 색깔을 표현하는 기능이 담긴 카드들이고요. 리모컨에서보다도 더 많은 색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 탭이고요. 표정 탭도 마찬가지로 아로봇 LCD 화면에 표정을 표현하는 기능이 담긴 카드들이고요. 표정도 리모컨보다 더 많은 표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 탭에는 이제 아로봇이 소리를 표현하는 기능이 담긴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생일, 바다 여러 가지 악기 소리도 낼 수 있고요. 자연의 소리도 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도부터 높은 도까지 피아노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AI 싱킹 카드의 경우에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번째 호수부터 사용하지 않고요. 나중에 호수부터 뭐 2학기나 아니면 기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메가나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반부로 가서 사용하는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탭이 있어요. 조건 탭은 미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조건들이 담긴 카드예요. 그래서 조건 탭에는 이러한 카드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맨 처음에는 랜덤 카드예요. 랜덤 카드란 정말 이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랜덤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아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뭐 알고리즘을 짠다든지 뭐 이럴 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아로봇을 이동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할 때 그때 사용하는 카드이고요. 두 번째는 미러 카드입니다. 미러 카드는 아이들이 명령한 것에 반대로만 행동해요. 만약에 미러 카드를 사용하고 앞으로 가고 싶다면은 뒤로 가기 카드를 눌러야 돼요. 만약에 미러 카드를 넣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왼쪽 카드를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카드인데요. 아마 이전에 싱킹 메이커 앱을 사용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카드인지 알고 계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함수 카드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주머니의 개념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머니 속에다가 카드를 담아 놓을 건데 만약에 이 주머니에 앞으로 카드 3개를 담아 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앞으로 3번 갈 일이 있을 때 카드를 앞으로 카드 3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주머니에 앞으로 카드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수 카드 하나만 사용해도 앞으로 3번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함수 카드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반복 시작과
무한 반복 시작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고 싶을 때, 3번, 4번 무한 반복하고 싶을 때 이렇게 카드가 제공돼요. 여기서의 알고리즘 나중에 교재에서 설명드릴 거지만은 이전에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싱킹 메이커를 사용하던 앱 같은 경우에는 반복 끝이라는 카드가 없었는데 AI 싱킹 메이커에서는 반복 카드를 사용할 때 시작해야 되는 반복 시작 카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방향 버튼이나 뭐 소리 카드나 색깔 카드 넣어준 다음에 반복 끝 카드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건 탭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I 싱킹 메이커 앱을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싱킹 블럭 이야기하면서 카메라로 찍는다고, 블럭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바로 그 앱이에요. 그래서 AI 싱킹 메이커 앱은 로비 화면에서 가장 가운데 있었던 성 모양의 앱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블럭 모양으로 성이 나타나 있어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은 AI 싱킹 메이커의 단계가 나와요. 베이직 메가 기가인지 선택해 주시고요. 단계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스가 나와요. 그래서 1호부터 총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코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화면이 떠요. 그럼 이 카메라 화면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QVIR 코드, 이 QVIR 코드를 인식시키면은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PT입니다. 오늘 1호 교재 교육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교육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말씀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은 1호 AI 싱킹 메이커 1호 교재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실 경우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